안녕하세요. 15년차 보험설계사 설팀장입니다. 오늘은 건강검진 시 대장용종 제거했다면 보험금 청구에 대한 주제입니다. 알찬 내용이 많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한은 심의로부터 1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은 아마 건강과 재정 이 두 가지 중요한 가치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 30대, 40대, 50대 즉 우리 사회의 중추를 담당하는 세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받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진 덕분에 이제 건강검진은 우리 삶의 필수적인 루틴이 되었습니다. 신체 계측부터 혈액검사, 시력, 청력검사, 그리고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등 정말 다양한 검사를 받으면서 혹시 내 몸에 중대한 질병이 숨어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반 혹시라도 미리 발견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반으로 검진에 임하실 텐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건강검진을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숨겨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건강검진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 어떻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정말 중요한 팁들을 보험 전문가의 시선으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보험금 상식은 물론 건강검진을 대하는 태도까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험금을 찾아가는 여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부터 명쾌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건강검진만 해도 실비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보험 설계사들이 고객분들을 만나면 정말 수도 없이 듣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비보험 약관에는 건강검진은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특별한 증상 없이 단순히 내 건강상태를 확인하거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받는 기본적인 건강검진 비용은 실비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매년 회사에서 진행하는 직장인 건강검진이나 국가에서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무료검진의 경우 별다른 이상 소견 없이 검진만으로 끝난다면 해당 검진 비용은 실비보험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왜냐하면 분명 내 주변 지인이나 가족 중에는 건강검진을 받고 실비보험금을 받았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실비보험의 중요한 예외 조항과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그럼 그 구체적인 비밀과 여러분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한 가지 팁만으로도 여러분이 보험금 수령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종 제거와 실비, 수술비 보험금의 놀라운 중복 보상 효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건강검진을 받고 실비보험금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의 핵심을 파헤쳐 볼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 중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을 통해 용종을 제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이 용종 제거가 오늘 영상의 핵심이자 여러분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용종 제거는 단순히 몸속을 들여다보는 검사가 아니라 발견된 용종이라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행위자 엄연한 수술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비보험에서는 질병치료를 위한 의료행위로 인정되어 병원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가입하신 수술비 보험에서도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병 수술비는 물론 1, 5종 수술비, 1에서 7종 수술비, 1에서 9종 수술비 등 가입 시기에 따라 다양한 기준을 가진 종수술비 특약이 있다면 해당 기준에 맞춰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요. 심지어 엔대 수술과 같이 특정 질병군에 대한 수술을 보장하는 엔대 수술비 특약에서도 해당한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실비보험금과 수술비 보험금을 동시에 다시 말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대장 용종을 제거하고 나서 실비만 청구하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여러분의 보험 증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수술비 특약이 있다면 반드시 추가로 청구해야 할 소중한 보험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똑똑한 실비 청구 꿀팁은 의사의 권유가 핵심입니다. 건강검진 관련 실비보험 청구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꿀팁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내 몸 괜찮은지 확인해볼까 하는 건강염려증 때문에 본인 의원에서 받는 예방 차원의 검사는 실비 청구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특별히 아픈 것도 없는데 그냥 불안해서 비싼 PET-CT나 MRI 검사를 해보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경우죠. 이런 검사 비용은 실비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어떤 불편한 증상을 느끼고 병원을 방문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의 증상을 듣고 두통이 심하시고 어지럼증이 잦으시니 몇 쪽 이상이 있는 것 같네요. 정밀 검사를 위해 CT나 MRI를 찍어봅시다 또는 지속적인 복통과 설사가 있으시니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의심됩니다. 내시경 검사를 해봅시다와 같이
의료적 필요에 의해 추가 검사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실비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즉, 실비보험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몸에 어떠한 불편한 증상이나 이상 징후가 있다면 이를 의사에게 명확하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전달하여 의료적 필요에 의한 검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아파요가 아니라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언제부터 그랬다는 식으로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검사를 요구했을 때 질병이 발견되어 치료가 이어진다면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 단순 검사로 끝나버린다면 청구가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작은 증상이라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현명한 보험금 청구의 시작이자 여러분의 소중한 보험금을 찾아가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술비 보험금 청구의 결정적 서류인 수술 확인서와 그 이상의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후 용종이나 선종을 제거하셨다면 실비보험 청구를 위해 대부분 진료비세 내역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실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모든 청구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멈추곤 합니다. 여기서 멈춘다면 여러분이 가입하신 암보험, 수술비보험, 종합보험 등에서 받을 수 있는 소중한 보험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을 받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수술 확인서를 추가적으로 요청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 수술 확인서 단 한 장이 여러분의 보험금 청구 범위를 엄청나게 확장시켜 줄 겁니다. 수술 확인서가 첨부되면 실비보험 외에도 여러분이 가입하신 다양한 수술비 특약에서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수술비는 질병으로 인한 수술 시 보장되는 가장 기본적인 수술비 특약이고요. 이 외에도 보험사별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1종부터 5종, 7종, 9종 등으로 수술의 난이도와 중요도에 따라 보험금이 차등 지급되는 종수술비 특약에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엔대 수술들과 같이 특정 질병군에 대한 수술을 보장하는 엔대 수술비 특약에서도 해당한다면 추가적인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술 확인서 하나로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조직검사 결과지 하이 그레이드의 숨겨진 의미와 유사암 진단비의 기회 알고 계신가요? 자, 여기서 오늘 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결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의 양성 종양 중 선종성 용종이 3분의 2에서 4분의 3 정도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대장의 양성 종양을 대장 용종이라고 합니다. 대장 용종의 원인은 대장 점막세포의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돌연변이가 대장암으로 진행합니다. 용종의 크기가 클수록 악성세포를 포함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장 용종의 크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커집니다. 용종이 암이 되기까지는 보통 수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크기가 작은 용종임에도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종성 용종의 3분의 1 정도는 3에서 5년에 걸쳐 암으로 진행합니다. 대장암의 95%는 대장 용종에서 발생합니다. 용종을 제거하신 분들은 반드시 병원에서 조직검사 결과지를 발급받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직검사 결과지에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 즉 고위험성 선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대장암은 아니나 일반적인 선종에서 변성을 일으킨 용종으로 대장암의 전 단계로 암성 변화가 있는 용종입니다. 즉 지금 자체는 암이 아니나 제거하지 않을 경우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한 양성 종양이 아니라 유사암 등으로 진단받아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로우 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는 비교적 양성으로 분류되지만 하이 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는 지금 당장은 암이 아니더라도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 종양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단순히 실비만 청구하고 말거나 혹은 조직검사 결과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진단비를 놓치고 계십니다. 이 정보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핵심 정보이니 여러분의 조직검사 결과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계성 종양과 대장 점막내암 그리고 보험사별 분류 차이의 함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사암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보험사에서는 암을 크게 일반암과 유사암으로 분류합니다. 여기서 유사암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하게 다룰 경계성 종양 이렇게 4가지로 나뉩니다. 용종 및 선종 등을 제거했을 때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이 경계성 종양에 해당하여 유사암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성 종양은 말 그대로 양성과 악성의 중간 단계, 즉 암인지 종양인지 구분이 모호한 단계의 종양을 의미합니다. 이 경계성 종양은 D37부터 D48 코드까지 다양한 형태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특히 대장 점막내암의 경우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대장 점막내암은 상피세포층에서 발생한 악성 종양세포가 기저막을 뚫고 내려가 점막 고유층과 점막 근층을 침범했으나 점막 하층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과거부터 대장 전망내암을 일반암으로 분류할지 유사암으로 분류할지에 대한 보험금 분쟁이 매우 많았습니다. 현재도 많은 생명보험사에서는 대장 전망내암을 유사암으로 분류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어떤 곳은 유사암 종류를 4가지가 아니라 6개, 7개로 분류한 곳도 있습니다. 반면 손해보험사는 대부분 유사암을 4가지로 분류하는 곳이 많지만 간혹 대장 전망내암을 유사암으로 분류하는 곳도 있으니 암보험 가입 시에는 반드시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입 시기에 따라 그리고 보험사별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가입 시의 약관이 매우 중요하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 진단비 1천만원 대 5천만원? 보험사별 차이의 함정입니다. 현명한 가입 전략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이 보험사별 분류 차이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주 현실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암보험에 가입하면서 일반암 진단비를 5천만원 구성하셨다면 유사암 진단비는 보통 일반암 진단비의 10%에서 20% 수준인 5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만 구성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장 용종을 떼어냈더니 조직 검사 결과 대장 전망내암 코드로 진단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여러분이 가입한 보험사가 대장 전망내암을 일반암으로 분류한다면 여러분은 5천만원의 진단비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여러분이 가입한 보험사가 대장 전망내암을 유사암으로 분류한다면 단 1천만원밖에 받지 못하게 됩니다. 무려 4천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차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우리의 재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암보험 가입 시에는 단순히 암 진단비 얼마라는 금액만 보고 가입할 것이 아니라 대장 전망내암이 유사암에 속하는지 아니면 일반암에 속하는 회사인지를 반드시 꼼꼼히 파악하셔서 가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예전에 건강검진 때 용종을 제거했는데 그저 실비보험금만 받았던 것 같은데? 또는 조직 검사 결과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데? 하고 무릎을 탁 치신 분들이 계신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보험금 청구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용종을 제거한 날로부터 3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해당 보험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이 3년 소멸시효를 알지 못하거나 건강검진 후 용종 제거가 실비 외에 수술비나 진단비와도 연결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수백만원 심지어 수천만원에 달하는 소중한 보험금을 놓치고 계십니다. 이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 3년 이내에 받으셨던 건강검진 기록, 특히 병원에서 발급받은 조직검사 결과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하이그레이드 소견이 있었음에도 진단비를 받지 못했거나 수술비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여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세요. 필요하다면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거나 조직검사 결과지를 재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소중한 돈을 지불하며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보험료를 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만약에 위험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보험금을 받기 위함입니다. 보험은 그저 지출이 아니라 위험에 대비하는 가장 현명한 도구이자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삶과 가정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보험의 혜택을 온전히 그리고 빠짐없이 누리기 위해서는 아는 것이 많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종류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각 보장마다 세부적인 약관과 지급 기준이 존재합니다. 내가 이러한 기준을 모르면 당연히 놓치게 되고 정확히 알고 있으면 빠짐없이 챙겨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험금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등으로 용종을 제거하셨을 때 오늘 제가 알려드린 핵심 내용들을 잊지 마시고 꼼꼼히 체크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보험금을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검진 후 놓칠 수 있는 보험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내 보험은 과연 잘 가입되어 있을까? 내가 놓친 보험금은 없을까? 내 보험이 나에게 정말 유리한 상품일까? 혹시 지금이라도 내 보험을 리모델링해야 할까? 와 같은 궁금증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 혼자서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자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저희는 30개 이상의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의 다양한 상품들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여러분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재정 상황에 가장 최적화된 보험을 설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댓글창에 있는 상담 신청 링크를 통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1:1 맞춤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소중한 보험 자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보험 생활을 응원합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한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